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연소 혈당기 전문 채널 핏에너지입니다. 네, 저는 당뇨인은 아니고 그 연소 혈당기를 직접 한번 체험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연소 혈당 측정기인 바로젠 핏을 한 15일 정도 차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간 연소 혈당기를 차면서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그 혈당 스파이크 요즘에 좀 유행하죠. 혈당 스파이크 두 번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바로젠 핏 앱을 사용하고 핏을 사용하고 그 바로젠 케어 앱이라는 곳에서 15일간의 혈당 통계를 보여주는 AGP 보고서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뇨인은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대부분 한 70에서 180 정도 정상 범위에 있었는데요. 네, 유독 그 점심 때 평상시보다 혈당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조금 이제 뭐 자극적이거나 뭐 단 성분이 많아서 설탕을 좀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음료도 뭐 커피만 먹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일반 아메리카노만 먹기 때문에 뭐 단 음료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일은 없고요. 여기서 혈당이 올라간 거는 전부 다 점심 식사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등락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정상 혈당 범위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큰 등락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갑자기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돈부리를 워낙 좋아하고 건강식까지는 아니지만 몸에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먹었던 돈부리 스테이크의 소스가 매우 달았던 것 같고요. 그 스테이크를 찍어 먹는 소스가 매우 달았고, 그 다음에 밥에 섞여 있는 돈부리 소스 자체도 매우 달았던 것 같습니다. 흰 쌀밥에 이런 달콤한 돈부리 소스들이 있다 보니까 혈당을 좀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도 점심으로 무심코 돈부리를 먹었을 때입니다. 웬만해서는 평소 혈당이 180을 잘 안 넘는데 이번에는 200을 넘기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저도 좀 놀랐고 혈당이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200을 넘겨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돈부리가 범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부리를 먹다가 갑자기 맞다, 저번에 며칠 전에 돈부리 먹고 혈당이 많이 올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식사량을 좀 반만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200이 거의 넘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다 먹었으면은 250일 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돈부리 소스가 매우 좀 그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경우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 연소 혈당기 덕분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돈부리를 먹으면 유독 좀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는구나,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걸 알았고, 사실 돈부리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저의 소울푸드였는데 조금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가끔 먹는 건 괜찮겠죠. 네. 요즘 그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이제 기사에서 보았는데 이 혈당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거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그림처럼 갑자기 혈당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 혈당 측정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나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걸 좀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쓰이던 일반 혈당 측정기는 뭐 간이 혈당 측정기라고도 하고, 이런 거는 피를 이제 한번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뽑았을 때 그때의 혈당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혈당을 간 혈당기로도 5분마다 계속 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피를 계속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바로젠 핏 같은 연소 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여기 그림처럼 하나의 혈당값이 선의 형태로, 1차원적인 선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라거나 뭐 각도라거나 뭐
최고값, 최저값,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올라간다거나, 뭐 그래프가 조금 꺾이는 걸 보게 되면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능이 예,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급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예,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본인의 혈당 스파이크를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인이라면 한 번 정도 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보고 꼭 당뇨인이 아니더라도 예, 평상시 식습관에서 문제될 건 없는지 체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 돈부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혈액 속의 당을 이제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또 간과 지방 조직에도 저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살찐다는 말이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기면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갑자기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또 출출하게 되고 또 간식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살이 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좀 피하고 싶거나 또 뭐 최근 유행하는 혈당 다이어트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연속 혈당기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5일간 참여해서 뭐 이런저런 체험도 올렸지만 뭐 다양한 뭐 운동이라거나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이런 데 별 지장은 없었고 말로만 듣던 혈당 스파이크를 평소에는 이제 저는 뭐 당뇨인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아 이게 뭐 돈불이라거나 유독 단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